자, 이 시간 들어 처음부터 제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인 얘기는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 있죠? 요거 알아보자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볼게요. 먼저, 수요 우리 교재 어디냐면요, 거기 74페이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할 거 아닙니까? 변하는데 요걸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뭘 가지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우리 경제학은요, 이 경제학 책을 딱 보면 그래프를 먼저 다 그립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밑에서 쭉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90%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하는데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자, 이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요의 변화는요, 가격 이외의 요인들,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사람 갑 입장에서 분석해 볼게요. 항상 사고의 틀을 좀 넓혀야 됩니다. 때로는요, 이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따져볼 수 있고, 대표적인 사람, 때로는요, 시장 전체를 가지고 따져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갑 입장에서는요,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A점 해줄게요. 근데 1,200만 원으로 하락하니까 50평짜리 구입하겠다. 그럼 B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A에서 B로 선을 타고 이동했죠? A에서 B로 이렇게 선을 타고 이동한 거 아닙니까? 곡선 상에서 움직였죠? 그러면 A에서 B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 전체 중에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거꾸로 B에서 A로 갔다면 그 이유는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구나. 그도 그런 것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가격이 변해서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를요,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걸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반대로 B에서 A로 가는 걸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게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요,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림. 갑 입장에서 분석해 볼게요. 가격, 요거는요, 수량. 자, 이 사람은요, 1,500만 원일 때는 1,500만 원이라면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1,200만 원으로 하락한다면 이렇게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게 이 사람의 수요곡선인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달에 이 사람이 갑자기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회사에서 100만 원 더 준대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대화인데요? 되죠.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갚을 능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승진도 했고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돈도 많이 빌려갖고, 원래는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40평짜리를 구입하겠다. 40평이면 여기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00만 원일 때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최대 평수인 60평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네요.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여기서 얘가 변해서 온 거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누락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서 금리를 더블로, 담보대출 금리를 더블로 올리겠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면 200만 원 벌어서 그동안 이제 한 20년 동안 원리금으로 100만 원씩 납부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150만 원씩 납부할 판이죠.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요?
어렵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평수 줄여야 되겠다 나오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1500만 할 때는 30평 구입하려다가 20평대로 줄이겠다. 그러면 1200만 원일 때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40평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였네요.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금리가 변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이걸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해줘야 돼요. 되셨죠? 자, 지금부터 D에서 D1으로 가는 거를요, 수요가 증가했다. D에서 D2로 가는 거를요, 수요가 감소했다. 우측으로 가는 거를요, 수요 증가. 좌측으로 가는 걸요, 수요 감소. 나는 왼손잡인데요. 그래도 무조건 뭐라고요? 우측은 증가, 좌측은요, 감소해줍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 알아보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지저분한 얘기들을요, 아주 간단히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쭉 나열한 거를 뭐라고요? 수요 함수. 그 중에서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거를 뭐라 한다고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 곡선. 요때 가격이 변하면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근데 나머지 요인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어디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딱 움직입니다. 이거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요,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그 다음에 78페이지 위에까지가 요 얘기인데, 그리고 읽고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야 하네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삼성을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러면 대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수요가 감소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됐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야 하네요? 증가합니다. 세금이 인하됐다. 그러면 정부한테 줄 돈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호도가 좋아졌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할 수 있는 거고, 광고 같은 게 많아지면요, 시장 전체에서는 이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으니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얘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심리적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안 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정도 한다면 인구수. 자, 이 지역으로 인구가 한 30만이 더 늘어갔다고 치자.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어쨌거나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살 사람도 그만큼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질 수 있겠네요. 인구수 이런 것들도 시장 전체에서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어떻다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여기서 참고로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가격이 고정된 상태라면 우측으로 갔죠? 근데 수량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라면 위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걸요, 우상향 이동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동했다고요? 우상향. 여기서 여기로 갔다 그러면 가격이 고정된 상태라면 왼쪽으로 갔죠? 수량이 고정된 상태라면 아래로 이동했네요. 이걸요, 좌하향 이동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좌하향. 자,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제식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그냥 지금은요, 간단히, 이렇게 수요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우측으로 보내는 것은 수요의 증가, 좌측으로 보내는 거는요, 수요의 감소. 이렇게만 일단 정리하세요. 우측으로 하는 거는요, 수요의 증가, 좌측으로 하는 거는요, 수요의 감소.
그래서 자, 요거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거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약간 못다한 얘기가 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를 더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득과 관련돼서 아까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 대림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비가 증가해야 하네요. 증가하는데 어떤 제한은요? 달동네에 있는 저급 빌라 이런 것들은 돈 많이 버는데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는 제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정리할 것이고, 두 번째는요,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 얘는 대림 아파트 소비량, 얘는 삼성 아파트 가격인데 삼성을 싸게 분양한다. 그러면 삼성을 더 살려고 하죠. 대림 안 살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요, 얘를 더 살려고 하니까 얘도 더 살려는 제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75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소득의 변화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책 읽고 있으면요 어지러워요. 무슨 얘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매우 간단한 얘기예요. 자,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득과 관련돼서 할 얘기가 조금 남았습니다. 소득 관련돼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100만 원 더 벌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신도시에 있는 저렇게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많이 살려고 할 겁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맞지 않나요? 근데 자, 이 소득이 증가하니까 달동네에 있는 저급 빌라, 저급 아파트 이런 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소득이 증가하는데 뭐하러 이런 거 삽니까? 그죠? 그래서 자, 그냥 그대로 쓰자면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해요, 안 해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오히려 저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겠네요. 자, 지금부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이런 거를요, 정상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재라고요? 정상재.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를요, 열등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등재. 자, 별거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재화가 자, 고급 아파트 같은 정상재이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보내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떻다고요? 우측.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재화가 이 저급 빌라 같은 열등재이다. 달동네에 있는 저급 빌라다. 이럴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좌측으로 보내라. 어떻게 보내라고요? 좌측으로 보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측으로 보낼 건지 좌측으로 보낼 건지 이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소금 같은 거 볼게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콩나물국에다가 소금 한 수저 넣던 걸 10수저 넣고 그러나요? 뭐 거의 변함없겠죠. 그런 것들을 뭐 중간재 해주는데 그럼 안 물어봅니다. 걱정 마시고, 이번에는 한 장 넘겨보시면 5에서 네 번째 줄에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다. 여기서는요, 타재와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타재와, 주변에 있는 다른 재와의 가격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할 내용이 남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재와의 가격과 관련돼서 정리할 내용이 좀 남았습니다. 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오비맥주가 있고 하이트 맥주가 있는데 둘 다 맛과 품질은 거의 똑같다고 치자. 오비가 있고 하이트가 있는데 어떤 브랜드의 맥주가 있는데 둘 다 맛과 품질이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얘를 이용하나 얘를 먹거나 만족감이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걸 대체제 해줍니다. 문제라고요? 대체제. 얘를 이용하나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면 받고 소비에도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걸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집니다. 이거 되겠나요? 네, 그러면 얘를 이용하나 쟤를 이용하나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려고 비싼 거 사려고요? 싼 거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갑자기 하이트가 맥주 가격을 올렸답니다. 맥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오비는 싼 꿀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자, 이 하이트를 덜 소비하고 오비를 더 사려고 하겠네요. 이거 되겠나요? 다시 할게요.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안 사고 오히려 더 사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얘로 대체하려고 하겠네요. 이 재화를 뭐라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줍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얘 입장에서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제. 얘 입장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제입니다. 두 가지 제한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입니다.
자,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푸냐면 어떤 재화가 있는데 대체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오비 입장에서 대체재가 뭐예요? 하이트 이런 걸 대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트가 올랐죠?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겠네요. 알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떤 재화가 있는데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답니다. 그럼 오비 입장에서 대체재가 뭐예요? 하이트가 있는데 하이트가 하락했죠? 하이트 더 살려고 하고 오비는요? 안 살려고 하죠? 알겠죠? 하이트가 올라오면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것만 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오비 입장에서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대체재. 하이트를 구입할 때는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재 줍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나 쟤를 이용하나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받고 소비에도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면 이 받고 소비도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려고요? 비싼 거 사려고요? 싼 거 사려고 하죠? 이런 걸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재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비 입장에서는 뭐 어떤 게 대체재라고요? 하이트 이런 걸 대체재라는 겁니다. 문제 풀이할 때 요령입니다. 요령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재화가 있는데 대체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오비 입장에서 대체재가 뭐예요? 하이트인데 얘가 올랐죠? 얘 안 사고 얘를 더 사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모든 전부 다 이제 전국에 이제 1990년대 이런 때로 돌아가서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믹스 커피만 마셨습니다. 뭐라고요? 믹스 커피. 그래서 블랙 커피 이런 거 마시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런 놈 하면 그러는데 어쨌거나 희한한 사람들이 그거 먹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희한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커피에다가 프림을 타 먹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커피가 있으면 프림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프림이 있으면 커피도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소비해야 되는 재화를요 보완재 이렇게 합니다. 무슨 재라고요? 보완재다. 주의할 거는 얘 입장에서는 이런 걸요 보완재. 프림 입장에서는 뭐가 보완재라고요? 커피가 보완재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 이 프림의 가격이 요즘 들어 올랐다고 치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비싸니까 좀 덜 사 먹으려고 하죠? 덜 사 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덜렁 사이 그렇죠? 블랙커피는 거의 안 먹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커피의 소비도 덩달아 줄어들겠네요. 이런 재화를 뭐라고요? 보완재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해볼게요.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떤 재화가 있는데 보완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커피 입장에서 보완재가 뭐예요? 프림인데 프림 가격이 올랐죠? 프림 안 사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네요. 할 수 있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떤 재화가 있는데 보완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커피 입장에서 보완재가 뭐예요? 프림인데 프림 가격이 하락하니까 프림 많이 사려고 하죠? 그러면 프림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커피도 덩달아 소비가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자, 주의할 거는요. 항상 대체재 간에는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이죠? 그동안 것이 비싼 거 덜 사고 싼 거 많이 사려고 하니까 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보완재 간에는 소비량이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소비하는 재화니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답니다. 이게 다예요. 요것만 다 잘 알면은 문제 다 풀립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어디냐면요. 77페이지. 77페이지 찾으셨나요? 77페이지. 자, 거기에 거면 딱 중간 정도의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자, 조그맣게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는요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주의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의미하는 게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거의 대체재인 단독주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아파트를 더 살려고 하겠네요.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대체재인 그러니까 대체재인 단독주택이라는 얘기는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대체재가 뭐라고요? 단독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아파트 더 살려고 하죠. 아파트 수요는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지금 헷갈리니까 그냥 우상향. 어쩐지 여기서 여기로 하는 게
우측으로 갔어요? 여기서 여기로 간 게 우측으로 갔어요? 좌측으로 갔어요? 우측. 그러면 밑으로 갔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상향, 해상향 그냥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헷갈리니까 그냥 우측으로 이동했다. 어떻게 이동했다고요? 우측으로. 그 다음에 A, 자, 요거는 이따가 한 번 더 할 건데,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는 약간 어렵습니다. 안 할래다가 집에 가서 또 괜히 고민하실까봐. A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 A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A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좀 덜 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변, 여기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도 소비가 변했다는 얘기죠? B 부동산은 소비량이요, 증가했답니다. 자, C 부동산은요, 소비량이 감소했대요. 소비량이 감소했다. 그러면 A하고 B는 같이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였죠? 그 반대로 움직인 거를 뭐라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줍니다. 대체제. 그 다음에 A하고 C는 같이 움직여서 반대로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으니까 보완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자, 2번 볼게요. 바로 밑에 예제. 이거 약간 어렵네요.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하면 A는 소비를 줄이려고 하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B 부동산 수요는 10% 증가했고 얘는 증가했죠. 그리고 그 옆에 C 부동산은 5%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A하고 B는 무슨 관계예요? 대체제. A하고 C는요, 보완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밑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된답니다. 대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로 예상돼요. 그럼 지금 사는 게 나아요?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떨어진 다음에 사니까 지금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의 변화로 수요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수요곡선 자체가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맨 아랫줄 볼게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로 수요곡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상향 해도 되고 우측으로 이동한다. 상관없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됐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크니까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자, 맨 아래 한번 볼게요. 78페이지. 너무 많네요, 문제가. 1번 볼게요.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는 감소하는 거고, 거래세가 인상돼도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자 실질소득이 증가하거나 가격 상승의 기대는요, 수요 증가율입니다. 주의할 게, 별 말이 없으면 그냥 정상제를 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야 하나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다. 자,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커피 입장에서 보완제가 뭐라고요? 프림인데, 프림 가격이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죠? 프림 가격이 하락하니까 프림을 많이 사려고 하네요. 그러면 덩달아 커피도 더 사려고 하죠?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우측 이동하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나중에 하면 할만합니다. 약간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좀 하다 보면 할만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요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우측으로 보낼 건지 어떻다고요? 좌측으로 보낼 건지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특히 자, 소득과 관련돼서 이게 고급 아파트 같은 정상제이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보내라는 얘기고, 이게 달동네는 저급 빌라 같은 열등제이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수요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화가 있는데 대체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오비 입장에서 대체재가 뭐예요? 하이트인데 얘가 올랐다는 얘기죠? 얘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겠네요. 어떤 재화가 있는데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커피 입장에서 보완제가 뭐예요? 프림인데 프림가 오르니까 프림 안 사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네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기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82페이지. 이번에는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급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파는 쪽을 굳이 쓰는 이유는요, 사는 쪽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사는 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파는 쪽에서만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공급의 개념 정도는 알고 출발해 보자. 자, 공급이라는 것은요, 오비 맥주 입장에서 맥주를요, 한 시장에서 한 1,700원 정도가 형성됐길래, 그 해당 비슷한 브랜드가 한 달에 이 70만 병 정도를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거를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오비 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한 1,700원 정도가 형성돼 있길래 그 정도의 브랜드가 한 달에 70만 병을 만들어 팔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굳이 쓴다면 일정 기간 동안에 자 어떤 오비 맥주가 있는데 한 1,700원 정도 형성돼 있길래 70만 병 정도를요 판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욕구다 이런 표현이 훨씬 낫겠네요. 자, 그러면 이 오비 맥주가 맥주를 7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거는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원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70만 병인지 1년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 병을 만들어 팔겠다. 아니면은요 하루에 7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기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요 유량 개념이다. 영어로는요 플로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로우. 자, F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기 때문에 이미 팔은 수량입니까? 아니죠. 얘는 그 공급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이라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지. 이 정도가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소비자하고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누구 입장이라고요? 판매자 입장에서의 판매 행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지 이미 팔은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팔려는 의사. 그래서 이거를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얘는요 생산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가격이 좋아지면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은데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죠. 자신의 가용 생산 시설, 공장도 좀 있어야 되고 자본력도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결국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몇 개를 얼마에 팔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지만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냐면 맨 아래 보면 공급 함수와 공급의 법칙 82페이지 그리고 오른쪽에 공급 곡선까지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급 함수다. 자, 요거는요, 여기 아까 그 신도시 예정지역에 있는데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딱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 이것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토목공사 이것도 하고 있고, 석유화학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프렌트라고 해서 태평양 한복판에 석유 시추시설 같은 거 요거 만들어서 외국에 임대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팔기도 하고 하는 중견 건설업체인데,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팔려고 합니다. 대림 아파트라는 고급 아파트를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이걸 XJ 해줄게요. 자, 그럼 이걸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 함수라는 겁니다. Q라는 게 뭐예요? 이거 수량인데 여기서는 판매량. 정확히 얘기하면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해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복잡해 안 복잡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판매량, XJ의 판매량.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건설업체를 운영한다고 치자.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본인이 건설업체 사장인데 여기다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해요. 네,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쭉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먼저 P가 아까 뭐라고요? 가격인데 XJ 가격. 자, 요 정도 고급 아파트가 시장에서 평당 1,20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몇 평이라고요? 1,2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30동 정도 지어서 팔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좋아질 수도 있어 없어요? 1,500만 원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 여기가 원래 서울대가 안 들어올래다가 갑자기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전국에 몰려 안 몰려? 몰리니까 가격이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질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어떤 연유로 가격이 좋아지면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대화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더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어야 300만 원씩 더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시장 가격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다고요? 매우 크게. 두 번째는요, 기술 수준 같은 거 볼게요. 자, 이 회사는 원래 여기다 30동 정도 지어서 팔으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그리고 착공까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대림 연구소장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아파트 30개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러면 인건비가 반이 남아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다가 땅 구입해서 몇 동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생산 기술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맞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토지도 있어야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런 거가 있어야지 이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 이걸요 줄여서 생산 요소 해줍니다. 근데 자 이 자재 가격이 얘네들은 뭐 외국에서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주로 자재를 한 반 정도는 수입해서 아파트 짓는다고 치자. 근데 이번 달에 갑자기 그쪽 전쟁 나는 바람에 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재 구입하는데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산 요소의 가격. 자, 그러니까 자재 같은 거는 구입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건비도 나갈 수 있고 토지 구입비도 나가죠. 이런 걸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것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회사들도 건설업자들도 자기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빌려서 짓는데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은행한테 줄 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으니까 생산을 좀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금. 자, 이 지역의 아파트 짓는 건설업자들한테는 법인세를 중과세하겠답니다. 그러면 정부한테 줄 돈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니까 아파트를 좀 덜 짓거나 해야 되겠네요. 자, 거꾸로 이제 보조금을 주겠답니다. 여기다가 아파트 짓는 건설자들한테는 돈을 공짜로 주겠답니다. 그 아파트 더 지으라고. 그러면 그때는 공급이 또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후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에는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올해는요 여름에 비도 거의 안 오고 겨울에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요 공급이 훨씬 늘어날 수 있겠네요. 기업의 목표가요 대림은 기업의 목표가 시장 점유율에 극대화해 있다. 그럼 전국에다 대림 아파트 다 막 바둑판처럼 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싸게 파는 한 있더라도 아파트 많이 지으려고 할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자, 앞으로 현재 아파트 짓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짓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이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에 극대화해 있는데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면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팔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분야 같은 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짓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고 파는 거를요 선분야 이런 거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고 나중에 팔려고 할 겁니다. 지금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펑션. 자, 지금부터 공급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자, 공급 곡선은요 이렇게 어떤 재화의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요
얘와 나머지 요인을 딱 쪼개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 대림 아파트의 가격 요인, 그리고 나머지를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부터 다른 요인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옛날하고 똑같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샬이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이쪽에다는 가격, 이쪽은요 수량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이 회사는요, 이 지역이 시장 가격이 평당, 이 고급 아파트의 평당 시장 가격이 한 1,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길래, 이쪽으로 할게요. 조금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가격 얘는요, 수량인데, 평당 1,20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길래, 아파트를요, 한 30동을 지어서 팔으려고 했습니다. 30동. 아파트 30개인데 요거를 연면적으로 따진다면 연면적은요 각 층의 바닥 면적까지 다 합친 거죠. 요걸요 연면적이라는데 연면적으로 따진다면 3,000평 정도는 된답니다. 3,000평 정도를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다른 연유로 한 1,500만 원 정도 좋아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자, 1,500만 원 정도로 좋아질 수 있네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서울대가 안 들어올래다 갑자기 여기로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럼 전국에서 아줌마 몰려 안 몰려? 가격이 좋아하지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네요. 어쨌거나 다른 연유로 1,500만 원 정도 좋아진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더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더 지으려고 할 겁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안 짓고 여기다 더 지으려고 하겠네요. 5,000평을 공급할 수가 있다. 5,000평. 자, 그러면 요점과 그 다음에 요점을 연결한 거, 요거를요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그린 거고, 원래 경제학에서는요 비용 함수라는 거를 도출해서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이걸 도출해냈는데 우리는 그런 거까지 몰라도 됩니다. 예전에 한번 언뜻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요 일반적인 기업들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만들려고 할 겁니다. 어떤 롱 패딩 코트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그럼 이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급의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공급의 법칙은요 일반적인 기업들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죠.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한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늘리려고 하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요 이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한다. 이걸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 그림을 딱 그린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이번에는요 이쪽으로 해볼게요. 개별 공급 곡선과 뒤쪽에 있긴 할 건데 그냥 그림만 봐주세요.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알아볼게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자, 지금 신도시 예정 지역에 아파트 건설사가 딱 2개만 참여했다고 치자. 대림과 삼성만 참여했다고 치자. 그러면 대림도 가격 수량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삼성도 판매 행태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요? 그릴 수 있죠. 그러면 건설사가 2개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2개의 공급선을 수평적으로 합치면 됩니다. 수직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아까처럼 가격대별로 수평적으로 합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시장 전체의 공급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보다는 좀 완만하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2개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는 다른 건설사도 많이 참여해야 하네요? 많이 할까 하니까 현대도 있고 대우도 있고 한화도 있고 꿈의 그린 이런 것도 있고 푸르지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 전부 다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곡선 자체가 후방으로 가 있는데 그때는요 부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뭘 바꾸라고요? 부호 자체를 몇 천만 평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요거 하려고 잡다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재에
83페이지 딱 중간에 공급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다. 예, 딱 말을 듣는 순간 저 친구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대충 알 겁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다. 공급의 이게 뭐야 이 글씨가 변화다 이렇게. 자,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판매량이 변해 안 변해? 변하는데 이걸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 그때는요 곡선상에서 이동합니다. 곡선상에서. 근데 만약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나머지 요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면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 이걸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얘는요 공급량이 변했다. 자 볼게요. 이 대림 입장에서 분석해 볼게요. 대림 대표적인 건설기업 중에 하나인 대림 입장에서 자, 이 회사는요 평당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을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A점 해줄게요. 근데 1500만 원이라면 5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다. B점이라 할게요. 그러면 A에서 B로 이렇게 선을 타고 이동했죠. A에서 이렇게 선을 타고 이동했다. 아니면 점점점 이동했다 해줍니다. 자, A에서 B로 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반대로 B에서 A로 갔다면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그런 것이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이렇게 그린 거니까 자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부터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를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걸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B에서 A로 가는 걸요 공급량이 감소했다. 구분할 때는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막 섞어서 막 얘기합니다. 구분하라는 문제만 구분하시면 돼요.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대림 입장에서 분석해 볼게요. 대림 입장에서 자, 이 회사는요 평당 12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이라면 3000평을 공급하려고 했었습니다. 3000평 이렇게 요점이 찍히네요. 근데 1500만 원 정도 좋아진다면 신났네요. 1500만 원이라면 5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자,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이제 공급크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저번 달까지는 이런 식으로 공급하려고 했고 착공까지 시작했습니다.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연구소장이 와서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러면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다가 땅 구입해서 몇 동 더 지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원래는요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을 공급하려다가 4000평 공급하겠다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4000평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 다음에 1500만 원이라면 5000평을 공급하려다가 6000평 공급하겠다. 6000평 여기죠.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점을 여기 연결해 볼게요. 이걸요 S1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이게 변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알겠죠?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걸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 자, 지금부터 S에서 S1으로 가는 거를요 공급이 증가했다. S에서 S2로 가는 거를요 공급이 감소했다. 우측으로 가는 걸요 공급 증가. 좌측으로 가는 걸요 공급 감소. 나는 왼손잡이인데 그래도 무조건요 우측은 증가, 좌측은요 감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중요하다면 뭘 필요 없습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들을요 간단히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간단히. 자, 지금까지 어떤 재화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쭉 나열한 거를 뭐라고요? 공급함수. 그리고 다른 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딱 그리면요 가격, 이거는 수량인데
얘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걸요, 공급 곡선. 이때 가격이 변하면요,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걸요, 공급 양이 변했다. 근데 나머지 요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요, 그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은요, 왼쪽으로 이게 이동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우하향했다 해주는데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증가는요, 우측, 감소는요, 좌측, 이렇게. 자, 이런 얘기를 공부하는 게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의 결론입니다. 요거 뚫어지게 보면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죠? 요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어디냐면, 자, 이 84페이지, 그 박스 바로 아래, 중간에 박스 바로 아래 중간에 박스 있죠? 거기 1번부터 쭉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자, 6번까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술이 향상됐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안 해요? 증가하고. 생산 요소 가격인 인건비라든가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 없어요? 증가하고. 금리가 인하됐으면 이것도 공급이 증가해야 안 해요? 증가합니다. 수요도 증가할 수 있지만 공급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이 인하됐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야 안 해요? 한다.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해야 안 해요? 한다. 기후가 좋아지면 작년에 비해서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목표가 시장 점유율에 극대화했다면요, 공급이 증가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현재 짓고 있는데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니까 지금은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어디냐면 85페이지 맨 위쪽에 7번에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라고 해서 아까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대체재 보완재 알아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대체재 하면 오비하고 화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보완재 하면요, 커피하고 프림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으면 돼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도 대체재 보완재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재화를 생산 공급한다면 얘를 더 많이 팔을까 쟤를 더 많이 팔을까 고민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도 만들어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소주로 인수해서 진로 소주가 누구 거냐면 이거 하이트 겁니다. 하이트. 그래서 소주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얘를 더 많이 팔까 얘를 더 많이 팔까 고민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는데 요즘 들어서 자, 이 소비자들 소주 열풍이 부는 바람에 서로 막 열풍이 부는 바람에 소주의 가격이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요? 좋아지면 소주의 공급을 늘리고 싶죠,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네요. 맞죠? 그러면 가용자본을 소주 쪽에 다 밀어붙이니까 맥주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결국은요, 얘로 대체한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급자 측면에서도 대체재 보완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 얘기는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제껴도 됩니다. 최근 15년 동안 딱 한 번 지문에 끼어든 게 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그냥 합격만 하겠다 그러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알고자 알고자 하면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헷갈려져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면 안 사려고 하죠. 근데 공급자는요, 비싸지면 더 많이 팔려고 합니다.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어떤 기업이 있는,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요만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옥수수를 만들어 팔고 있고, 여기다가는요, 콩을 재배해서 만들어 팔고 있는데, 옥수수를 많이 팔을까, 콩을 많이 만들어 팔까 고민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올해 들어선 유독히 콩의 가격이 올랐답니다. 뭐가 올랐다고요? 콩의 가격이 좋아졌대요. 그러면 콩의 공급을 늘리려고 줄이려고 해요? 늘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옥수수 심은 데다 뭘 심어야 돼요? 콩 심어야. 콩 심은 데 콩 나죠?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옥수수 심은 데다 뭘 심어요? 콩 심어야. 콩 심은 데 콩 날 거 아닙니까? 콩 심은 데 무슨 고추가 나오진 않겠죠? 어쨌거나 콩 심은 데 콩 나니까
옥수수의 공급은 줄일 수밖에 없네요. 뭘 줄인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를 콩으로 대체한 꼴이 되겠네요. 이 두 가지를요,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제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신경 쓰지 무시해야 돼요. 이번에는 어떤 도살업자가 있는데, 도살업자가 소고기도 만들어 팔고 있고, 소고기도 만들어 팔고 있고, 소가죽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소가죽 아시나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또다시 야구 열풍이 애들한테 부는 바람에 소가죽으로 만드는 글러브 있죠? 수요가 막 증가하니까 소가죽의 가격이 좋아져 안 좋아져요?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소가죽의 가격이 좋아지니까 소가죽의 공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려면 안타깝게도 소도 더 많이 때려잡아야 되겠네요. 얘를 늘리려니까 계속 정답을 하는 거죠. 이걸요, 공급자 측면에서의 보완제 이렇게 합니다. 무슨 측면이라고요? 공급자 측면 보완제. 나 이거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아까 소비자 입장에서 대체제 하면요, 오비하고 화이트, 보완제 하면요, 커피하고 프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너무 신경 쓰이면 무시해도 됩니다.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려집니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지장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 문제를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어디냐면 85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이쪽 읽어보겠습니다. 건설 종사자의 임금이 올랐다. 그러면 종사자한테 임금이 많이 나가니까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네요. 공급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따가 요거 지워도 되나요? 조금 이따 다시 할 건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노동자한테 그 급여가 많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의 감소는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좀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은 상승한다.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먼저 볼게요. 3번. 신규 주택시장에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은요,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이것도 공급이 증가해야 하네요.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볼게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자재 구입하는데 돈 다 쓰다 보니까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축소시켜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좀 있는데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다.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 하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하락한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지금 파는 게 낫겠죠? 지금 공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아직 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신주택 시장인데 아직 짓기 시작하지는 안 했어요. 아파트 지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로 예상된답니다. 그럼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할 수 있네요. 이거 되겠나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 상당히 헷갈립니다.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다. 짓고 있는 중인데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하락한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팔려고 할 겁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신규주택 시장이라고 해서 아직 안 짓기 시작했죠? 지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된답니다. 그러면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신규 주택 시장이라는 것은 아직 아파트 짓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걸로 기대된답니다. 그럼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네, 주택 건설업체의 수가 감소하거나 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축소 이런 것들은 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헷갈리면 너무 힘들면 나중에 넘기세요.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지역에 건설사가 원래 10개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자, 이 나중에 보니까 한 30개가 참여하려고 하죠? 맞죠? 그러면 그만큼 시장 전체는 공급이 증가해야 하나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자의 수, 뭐라고요?
매도자의 수, 이것도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입니다. 시장 전체에서는 누구라고요? 매도자의 수.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도자가 누구예요? 건설업자를 얘기합니다. 건설업자의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해야 하나요?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헷갈리나요? 자, 2번 다시 할게요. 지금 아파트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된답니다. 그럼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공급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질 걸로 예상된답니다. 그럼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공급이 감소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의 수가 원래는 30개가 참여하려다가 10개만 참여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의 축소. 원래 보조금을 많이 주려다가 안 주겠답니다. 그럼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줄 수 있겠네요.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 시장의 균형을 알아볼 겁니다. 잠깐 쉴게요.